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무역협정 나프타 수정안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미국 멕시코 무역안으로 바꿨고 캐나다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을 기록했습니다. 나프타 무역협상이 타결된 데 대한 투자가들의 긍정적 반응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일행의 방북을 취소한다고 트윗하고 사흘째입니다. 북한 핵협상이 잘 돼가고 있는데 가짜 언론이 가짜 뉴스를 전한다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전한 걸 시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전히 좋은 말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놓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안보팀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상황을 덜 심각하게 보게 하려고 하면서 돌파구를 찾지만 어려운 임무입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할 때 원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핵포기만 먼저 하라는 미국의 요구로는 북핵 협상의 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는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유럽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도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제정책 도박이 지고 있다고 엑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상적인 이단아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 사망을 미국과 세계가 애도하고 그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배경으로 다른 포로보다 빨리 풀려날 수 있었던 길을 거부하고 원칙을 택했던 그는 정치인이 되고는 당을 초월했습니다. 대통령 눈치 안 보는 용기를 지켰고 대선 도중 자신의 지지자가 라이벌을 모함할 땐 즉석에서 바로잡기도 한 정치 우상이었습니다. 맥케인 의원 장례식에서 그와 대선에서 겨뤘던 공화민주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하고 역시 그와 대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의 뜻에 따라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못해 올렸던 백악관 조기를 오늘 정상으로 올렸습니다. 네, 방금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집무실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그 집무실 그 테이프이 뭐 라이브는 아니었습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테이프를 백악관에서 공개를 했는데 모든 언론이 그 내용을 탑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의 미국도 들어오면서 제가 오피스에서 스튜디오로 들어오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9시 30분경에 그 주식시장 분위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대통령은 나프타를 캐나다는 아직 아니에요. 미국과 멕시코 그 무역 협상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계속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벌써 대통령이 오늘 무역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발표를 원래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8시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전이죠. 그런데 조금 늦어졌어요. 그랬던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직전부터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상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처음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이런 그 무역안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보다는 그 전에 한참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그 스페니쉬로 하고요. 엔리크 페냐 그 니에토 대통령이 스페니쉬로 하고 중간에 그걸 누군가가 영어 통역을 하고 하는 것을 한참 미국 사람들이 봤었어야지만 됐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거죠. 이 협상이 돼서 좋은 일이다. 정말 잘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마지막 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다 그 언론의 그 플레이를 하기를 원하면서 공개를 했었던 그 녹화된 테이프입니다. 그 테이프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이런 게 잘 됐으니까 우리 서로 축하한다. 그 멕시코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신의 코멘트를 듣고 싶다.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멕시코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제조업
농부들, 무역 모든 게 다 좋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 국가에 전부 좋다. 이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Felicidades, presidente Trump. Congratulations. Agradecido y atento a sus comentarios. Well, M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You've been my friend.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traveled. 네, This is something 그렇죠. that's very 후보 때일 때도 그 멕시코를 갔었죠. 그때부터 방문을 했고 오랜 친구 아주 고맙다고 하면서요. It's also great trade and it makes it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하고 무역에도요. 마찬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epresentatives have been terrific. My representatives have been fantastic too. They've 양측의 협상팀이 잘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for months. It's an extremely complex bill, and it's something that I think will be talked about for many years to come. 네, 어쨌든 전에 있었던 그 나프타 무역안보다 훨씬 그 공정해진 안이다라고 하면서 캐나다와는 따로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조인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유권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에 어떤 그 여러 나라가 합쳐지는 그런 무역 딜을 원치 않고 1대1 무역 딜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 멕시코와 함께 무역 딜을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 지표상으로. 물론 경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뭐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지표상으로 분명하게 GDP도 좋고 실업률도 무척 낮고 지금 4% 아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인데 그 엑시오스는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인 그런 정책,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처음 봤다고 말씀드린 것이 역대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중요한 딜 같은 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것을 길게 멕시코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도 그냥 뻘쭘하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도 좋지 않은 그런 테이블 그런 것을 왜 보여주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고 싶었었던 것이고 그 전에 거의 모든 언론은 토요일에 사망한 미국의 전쟁 영웅이면서 정치적인 우상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 관한 보도를 특집 보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가 자신이 졸업한 해군 사관학교에 묻히는 그 일요일까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맥케인 상원 의원과 대통령이 될 뻔도 졌지만 두 번이나 그랬던 상원 의원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 최근에도 관계가 안 좋았고 지금 의사당에는 여전히 그 조기가 펄럭이고 애리조나가 됐건 워싱턴 DC가 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조기를 오늘은 제대로 올려버렸습니다. 그 정도인 것이고 또 백악관에서도 이 정도의 인물이 사망하면 우리가 그를 영웅이라고 해야지 되고 백악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트윗으로 그것도 그 존 맥케인의 업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맥케인 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 이 정도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프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그 존 맥케인에 관한 뉴스가 중단이 됐고요. 저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에서 이 트럼프 재단의 CFO가 결국은 이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해서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관해서 그 증언은 나쁜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그 뒤에 바로 그런 일이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있었고요.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또 북한 그 특별 대표의 방북을
취소하도록 내가 했다라는 것을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트윗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뉴스가 또 트럼프 재단 조사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북한 문제로 그날 하루 종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북한 이슈가 됐건 무슨 이슈가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직에 있을 때 기소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또 그 특별검사의 수사가 대통령이 러시아와 어떤 모의를 했다는 증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까지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새로운 뉴스들을 아주 화끈하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대로 그렇게 아주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시의적절하게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그 효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팍스 뉴스의 그 고정 게스트예요. 제키안이라는 이런 그 북한 외교 문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스탑시켰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북한에서 미국이 원하는 리스트 같은 것을 받아오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유이겠죠. 그게 이제 리스트, 로케이션, 그다음에 확인을 해야지 되고 타임 스케줄 그런 그 부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북한 문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서야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가 대통령은 며칠까지도 일이 잘 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이크 폼페오도 대통령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였어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먼저 올랐으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그동안 마이크 폼페오와 미국 대통령이 국민을 그 북한 문제 잘 돼가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게 사실은 뉴스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도 계속 얘기해 왔었던 것을 이제서야 카드로 내놓는 것이죠. Identify all your nuclear and ballistic sites, where they're located as well. Let's send some people, independent authorities in to verify those locations. And we have suggested to them. 수없이 얘기했었던 것을 지금 대통령은 이제서야 그러므로 보내지 않는다. 또 그 중국도 제대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행정부의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트윗 3개 가운데서 마지막 트윗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도 전하고 내가 곧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것이 완전한 끝도 아닌 겁니다. 일단은 퍼즈고 지난번에 6월 달에 싱가포르 그 회담처럼 다시 그 안 간다고 회담 안 한다고 하고 돌이킬 때처럼 쉽지는 않지만 또 돌이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문을 닫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역학 관계 미국에서의 발생하는 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카드를 다시 한번 놀라움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트윗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팍스와 인터뷰를 한 이 전문가는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이제는 확실히 이해한 것 같다. 북한이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Public diplomacy will remain. President Trump hasn't given up publicly on Kim Jong-un, but certainly the national security team clearly understands that North Korea looks like they're playing a hand that they played before, and this security team. 네, 이 안보팀은 확실하게 이제는 이해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그 사인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They have 것을. not seen any positive signs, and they have intelligence that we don't have, and likely they have some intelligence that shows that Kim Jong-un.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전문가가 한 가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 CNBC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오히려 정상회담 전보다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그 북한 옆으로 가니까요.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나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런 일이 있다고 구구절에 방문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얻을 만큼 다 얻었고요.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짜자자잔 하고 다 나와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합리적인 지도자라는 것까지도 그 어필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어렵고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리스트 내놔라, 뭐 내놔라, 또 검증해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아무런 담보 없이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이 잘못될 때 우리 와서 쳐라. 여기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게 하려면 미국도 어느 정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종전협정이고 미국은 지금 그것은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All or nothing. 이게 트럼프식입니다. 너는 나에게 다 내놔. 나는 너에게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돈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안 주지 이웃인 일본이나 중국이 줘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그 외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들이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그 미국의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그 까다로운 언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뭐 문재인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연락사무소 설치라던가 이런 것은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좀 더디 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뭐 평창 올림픽 이산 가족으로 좋았지만 인도네시아의 아시안 게임까지도요. 남북이 같이 가서 좋은 성과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영 엇박자로 가면은 굉장히 그 동맹이 위험해지고 이 동맹이 위험해지는 것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는 북한과의 입장이 그 다른 보도를 해온 뉴욕타임즈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엇박자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미국의 그 일반 사람들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 기사에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보다는 덜 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요.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취소 잘했다. 이번에는 취소 잘했어.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번엔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큰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을 했다. 북한 핵 위협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북한이 잘 협조하고 있다고 나하고의 사이도 좋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북한과 하는 것을 보면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악당들을 만나서 사진 찍기를 하고 비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끝에는 합의 없는 합의라고 뭔가를 발표하고는 자신이 미국과 세상을 구했다고 한다. 그의 악당들은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활용을 하고 이게 바로 트럼프 닥트린이다. 그게 또 팍스뉴스가 전하는 대한 사실이다. 루돌프 줄리아니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말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확고한 지지자가 아닌 다른 편에서는 세계는 정말 황당할 뿐이다. 국제 정책을 이렇게 그 북한 이슈만 보더라도 5살 아이들처럼 하다니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에서는 덜 점점 안 믿게 된다. 세계 정부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와 어떤 협상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반인들이 댓글을 단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한다.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의 보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방북 취소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미국을 믿고 우리의 안보를 맡기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니 또 돌아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로.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북한 문제가 예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또 곧 의미를 합니다. 그런 그 신뢰도 같은 것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것이 또 미국의 일반 사람들에게 줄 그런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이제 후반부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잠시 뒤에는
정말로 중요한 뉴스. 사실은 존 맥케인 그 의원이 돋보이는 이유는 지금 공화당에 이런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뭐 이런 그 생각도 들고요. 이단아는 이단아였어요. 사실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언론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아 그랬었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특히 이제 의회라던가 또 백악관과의 관계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그 뉴스 할 때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1년 정도 됐죠. 본인은 공화당이지만 민주당에서 2009년이었던가요? 그때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숨졌던 뭐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그 암 1년 앓고는 치료를 중단했다 하고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의사당에서 뷰잉을 하잖아요, 사람들.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빌리 그레암 목사 때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에 자주 있는 일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852년부터 미국의 시민 가운데서 정말 가장 미국적으로 위대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시민들을 일반 사람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그 의사당에 이렇게 모셔놓죠. 그 장례식 하기 전에 185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하원 의장이었거든요. 숨졌을 때. 지금 31번째입니다. 1852년부터 지금까지. 로사 팍 여사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숨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사당은 그가 이제 묻힐 때까지 조기 반기를 의사당에 걸고요. 말씀드린 대로 백악관은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인 의원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기 반기를 토요일 일요일에 걸기는 했지만 오늘은 정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토요일에 그 워싱턴 대성당에서 있고 일요일에 그 해군사관학교에 묻히고 해군사관학교 생도니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다 그 사성장군 제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딴 그 함대도 있잖아요. 해군 함대도 두 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사관학교 사실은 졸업할 때 뭐 800 몇십 명 가운데서 꼴찌에서 5번째 했어요. 본인이 얘기하면서 막 웃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리를 정립을 했는데 뭐 비행기 조종사를 했잖아요. 그 조종사 하면서도 사고도 많이 냈어요. 이 사람이 핫템퍼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고 해서 애리조나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애리조나 의사당에서도 당연히 지금 족이 걸려 있고 의사당에서도 뷰잉을 하게 되고요. 백악관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 의원이 숨졌으면 공식 성명을 내야지 됩니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하고 이제 트윗으로 하고 말았는데 또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어디부터 말씀드려야지 되는가요?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군인 자체는 그 존 맥케인 의원에게는 패밀리 비즈니스였어요. 할아버지래요. 영어 한국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럽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이름을 딴 항공모함이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폭격을 하고 나서 하노이의 레이크에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 본인이 그 조종하던 비행기가 그때 뭐 두 팔 다 부러졌고 다리도 부러졌고 그 노스 비엔나미스들이 와서 월맹이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치료도 안 해주고 몇 주일 동안 나중에 그 아버지가 해군 사령관이다 알고 나서는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때 그 프랑스의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1960년대인데도 그 테이프를 보면은 젊은 청년 맥케인이 31살인가 그랬는데요.
젊은 맥케인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침대에 누워서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석방시켜줄게 했지만 포로는 다 포로 순서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포로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또 그것을 또 그 월맹은 악용할 것이다 해서 5년 반을 다 채웠고 그 아버지는 거기도 폭격도 하기도 했고요. 그 아들 하노이 호텔이라고 하노이 힐튼이라고 그 불렀잖아요. 이제 포로들이 그 수감돼 있던 그런 곳을요.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미국에 올 때 닉슨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때도 스틸 젊었어요. 목발 짚고 왔는데 대통령이 환영하고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환영하고 그런데 남편이 첫 번째 부인이요. 남편이 그 포로로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뭐 그런 아주 그 가족적인 그런 그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오랜 별거 끝에 두 번째 샌디 맥케인과 결혼을 했는데 샌디 맥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 샌디 맥케인의 아버지가 아나우저 부시 맥주 그 배분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샌디 맥케인과 재혼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할 때 본인은 총각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자녀가 둘이 있었고 그 자녀 받아들였고 아들을 낳아서 3명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디 맥케인하고도 뭐 아들 둘, 뭐 딸도 낳고 해서 그리고 또 한 명 말레이시아 아인가를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거든요. 자녀가 모두 7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 그 장인을 두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부자들을 알고는 어머니가 어차피 이 그 신체적인 것 때문에 의회와 리에종 역할은 했지만 이 사람이 군인을 계속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기반 다지고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해서요.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공화당이지만 어떤 때 공화당과 반대로 가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예비선거에서 졌어요. 졌는데도 아들 부시도 텍사스 출신이니까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이 공화당인 맥케인이 굉장히 잘해줬고 오바마와는 이제 그 공화당의 후보가 돼서 싸웠는데 그 뒤에 오바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검둥이야, 아랍인이야, 뭐 종교도 이슬람교야 할 때 아니야.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한 시민인데 나와 근본적인 이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고 자신의 지지자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이 맥케인이고요. 그리고 오바마의 오바마 케어를 이 맥케인이 지켜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싫어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할 때부터 무슨 뭐 나는 잡히는 사람은 싫어해. 그가 영웅이 된 건 오로지 베트남전에서 포로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자신의 부인이 바티칸 대사인데도 뉴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이 팍스에 출연을 해서 이게 미국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때 그렇게 말을 한 건 그 말 자체도 틀렸고 옳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이제 이게 맥케인인 겁니다. 지금 모든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공화당 기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충성을 하는 것인지 하는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후보였을 때는 거의 다 반대했으니까는요. 이 뭐 그 제프 세션스 뭐 빼고는 제프 세션스와 한 2-3명 빼고는요. 나머지 2명은 다 지금 뭐 내부 거래, 무슨 뭐 선거 자금 잘못 활용한 것으로 기소가 됐지만, 그래서 이 존 맥케인은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그 소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모든 사람과 의견 일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나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미 베트남에서 포로가 됐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앞에 나라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때도 그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군인 그 숨진 군인의 부모들이 얘기할 때 그 군인이 그 이슬람교 신자고 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막 그 종교적으로 비난할 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오바마 케어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없애는 안에 찬성을 할 수가 없다고 공화당 안에 반대표를 던져서 오바마 케어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CIA 현재 그 국장이 고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도했고 고문의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CIA 국장이 되는 것에 반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보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들어볼 것 같기 때문에 몇몇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포로가 됐을 때 나는 국가에 나를 내놨다 하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요. I fell in love with my country when I was a prisoner in someone else's. I wasn't my own man anymore. I was my country's. 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예비선거에서 졌을 때 그러나 아주 그 싸움은 치열했어요. 서로 뭐 루머도 많이 나왔고 네거티브 대단했었는데도 이제 공화당으로 뭉치자 개혁하자. Today, the Republican Party has recovered its heritage of reform, and I'm truly grateful for the distinct privilege.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아주 그 핫템포이긴 하지만 연설을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러니예요. 세라 페일린이라는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좋은 위치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가장 열정적으로 연설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게 실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맥케인. Fight for our children's future. Fight for justice and opportunity for all. 세라 페일린을 소개를 할 때였어요. Defend our country from its enemies. Stand up for each other. Stand up. 스탠드업 하면서 또 동시에 누군가가 백인 할머니가 오바마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어디서 읽었는데 그 사람 아랍인이라고 하잖아. 할 때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해줍니다. He is not. No. 노맴 왜냐하면은 그 아랍이라고 하니까는 고개를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 하는 겁니다. No, ma'am. He's a decent family man, citizen that I just happen to have disagreements with on fundamental issues, and that's what this campaign is all about. He's not. Thank you. 그리고 나서 오바마에게 지고 Our 나서는요. differences. We are fellow Americans, and please believe me when I say.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졌잖아요. 내가 진 밤은 정말 베이비처럼 잤어 하고 이제 밤에 그 시사 그 코미디 쇼에 나와서 After I lost, I slept like a baby. Yeah. Sleep 2 hours, wake up and cry. Sleep 2 hours, wake up and cry. 아이처럼 베이비처럼 그 지고 나니까 2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베이비처럼 울다가 또 자고 또 울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I disagree with the leadership on my party on certain issues, but I don't disagree with them personally. We have a fundamental disagreement on policy. 당에서도 당의 이슈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얘기해보면 인간적인 것과 아젠다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에서도 많은 친구가 있어요. 같이 베트남전에 간 존 케리 있죠. 그리고 본인이 내가 조 리버먼을 이 부통령 후보로 했으면 하는 무소속이지만 유대인 그 조 리버먼도 있죠. 조 바이든하고도 친하죠. 오죽하면 오바마와 민주당의 공화당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들이 조사를 하겠어요.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하고 뉴트 깅그리치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터프가이였던 것은 분명하고 또 그 이단아였던 것도 분명하지만 그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그
싸웠고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다 하는 게 이제 뉴트 깅그리치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저는 존 맥케인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도 나중에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 고백을 하고 잘못도 시인을 합니다. 이라크 전쟁도 군인 출신이니까 강하게 지지하고, 오바마는 많이 비난했어요. 이라크 시리아에 대해서 약하다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제 영원히 음성 녹음된 것 아니면 못 듣게 됐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우지수도 많이 오르고요. 오늘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정도 오르고 26,000 2월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올라갔고, 나스닥은 기술주인데도 이제 8,000을 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 만약에 바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멕시코의 임시 나프타 협상안 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굿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3월 달에도 그 한국과도 어떤 무역 협정을 일단 그 합의를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지금 자동차 관세를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미국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그 지켜봐야지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결되는 뉴스가 바로 그 프랑스의 그 대사들 앞에서 이마누엘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 아젠다에 대해서 쭉 그 아웃라인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더 이상 그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맡기지 않는다. 맡길 수가 없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주권이고 따라서 유럽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그 리뷰를 하고 철저하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리뷰하고 또 그 유럽은 서로 같이 하니까는요. 이게 다 이제 그 나토와 연관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곧 그 덴마크도 가고 핀란드도 가서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겠다고 하고, 유럽에서 극단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또 국가주의 뭐 내지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민주주의 바탕으로 깨우쳐야지 된다는 게 젊은 그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뭐 나토 필요 없다고 하고 탈퇴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또 지원해야지 될 것은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터키만 하더라도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서 EU에 가입하기를 원하는데 터키의 그 복음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터키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억류돼 있거든요. 수십 명이 억류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 유권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이 복음주의 목사가 지난해에 있었던 실패한 그 터키의 그 지지난해인가요? 2016년이었던가요? 터키의 그 쿠데타에 어떤 역할을 했다 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대통령이 풀어달라고 하니까 가택연금 정도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이고, 터키 대통령도 지금 이제 독재자가 됐잖아요. 미국에 그렇게 쿠데타를 주도하고는 숨어 있다. 그 사람 내놔라 하는데 그 터키의 성직자 미국도 안 내주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내주지는 않고 미국인 복음주의자는 내놔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면서 터키의 그 돈 굉장히 가치가 내려갔고, 뭐 독재자가 무슨 그 해를 보겠어요. 오히려 미국 미워하라는 증오심을 키워서 그 자신을 향해서 힘을 지금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터키와 러시아, 구소련도 거의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땅 싸움을 하느라고요. 그런데 이 터키의 대통령이 그래? 지금 터키에 미군 기지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지 하면서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좀 협상을 해야지 되겠어 하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마크롱 그 대통령도 러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유럽의 안보를 다시 미국을 이제 제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 대고 지금 독일도 러시아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있으니까 더 전보다 가까이 가고, 또 뭐 중국도 유럽과 손잡고 뭐 등등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뭐 터키가 러시아와 손을 잡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될 때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처음에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의 뭐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 이득 봐야지 돼 하는 것이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미국도 무슨 최첨단 상품 같은 거
큰 뭐 항공모함 같은 거 만들면 어디다가 팔아요? 사람들이 다 프랑스제 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조업을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은 이미 한국에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만 이렇게 될 때는 나중에는 그 유럽, 독일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카르텔을 형성을 하면 미국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시간상.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8월 26일 어제가 그 비틀즈의 Hey Jude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된 건가요? 1968년 8월 26일이니까 7, 8, 9, 10, 11, 50년 되는 때였네요. 이 노래가 그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 레논 5살 때 부모가 헤어졌잖아요. 그 존 레논이 신시아와 헤어지고 오노요코와 산다고.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친구가 그 친구의 아들 위로해 준다고 Hey Jude, don't be afraid 하고 만든 거잖아요. 7분짜리. 그 가운데 3분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서 이 노래가 이제 그 연주되고 녹음될 때였다고 하던가요. 어떤 그 신사분이 나이 드신 신사분이 그만두라고 짜증난다고 나나나나 했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세월이 참 그 빠르네요.